안녕하세요. 이현우의 MLB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야구 분석 교육을 하고 있는 디에고 베이스볼의 정대성이라고 합니다. KBO와 롯데자이언츠에서 데이터 분석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실제 프로에서 쓰이는 데이터와 함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야구 분석가들이 다루는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맹활약을 했던 켈리 선수 코드를 입력하면 좌우 상대로 구종별로 어디다가 많이 던졌는지, 숫자별 구속 변화는 어땠는지, 무브먼트는 어땠는지 자기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디에고 베이스볼로 초대합니다. 오타니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약 구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봉의 97%를 계약이 끝난 뒤에 받기로 한 오타니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다저스와 10년에 7억 달러 계약을 알렸었던 오타니 선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제프 파산을 비롯한 유력한 기자들이 유례 없는 디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계약 구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디퍼 계약, 이 디퍼 조항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연봉의 일부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이제 디퍼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선수에게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고 이자 없이 미래에 받는 돈이 현재 당장 받는 돈보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 유례가 없는 디퍼 조항이다. 뭐 거기까지는 알겠어. 라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7억 달러 중에서 무려 6억 8천만 달러를 나중에 받겠다. 그렇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계약 기간 10년 동안에는 매년 200만 달러의 연봉만 받고 이러면 총액이 2천만 달러가 되는 거죠.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6,800만 달러를 받아가는 셈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의 계약 기간 동안의 연봉은 200만 달러라는 얘기예요. 200만 달러에 매년 200만 달러의 오타니를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ESPN 등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오타니가 구단 측에 먼저 제안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저스에게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최종 협상 후보들에게 모두 또 제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종 후보였던 토론토 역시도 다저스에 비견되는 이 계약을 제안했다는 추가 보도가 이어졌었고요. 오타니의 입장은 돈은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력이나 뛰는 환경을 중요하게 보고 선택을 했다. 그래서 다저스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구단들이 일단 뭐 다저스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타니는 과연 왜 이런 계약 구조를 제안을 했을까? 이 디퍼 조항이 무조건 구단에게 좋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단에게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사치세에 반영되는 연봉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타니가 10년 동안 7억 달러를 모두 받아간다면 연평균 금액이 7천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두 사치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이 사치세 규정을 넘길 게 거의 유력하죠. 왜냐 오타니 선수의 계약 규모가 너무 이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타니의 경우에는 10년 뒤부터 지급하는 연봉 6,800만 달러를 현재 금액 가치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약 4,400만 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10년 동안 주게 되는 연봉 200만 달러를 더해서 사치세 계산에 반영하는 건데 이 금액이 4,6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로 따졌을 때는 10년에 4억 6천만 달러짜리라고 이제 사치세는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트라우스 선수의 4억 2,650만 달러를 살짝 넘는 셈이 그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뭐 사치세 계산에도 굉장히 또 구단에게 유리한 거지만 이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구단에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오타니 선수를 매년 200만 달러의 어쨌든 현역 기간에는 쓸 수 있는 거니까 남는 돈을 다른 선수를 영입할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구단에게 유리한 방식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다저스의 사치세 페이롤이 약 1억 7,700만 달러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오타니를 더해도 2억 2,3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치스 1차 기준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다저스가 우승 도전할 수 있도록 한 오타니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저는 오타니가 참 에인절스에서 느낀 게 많구나. 가을 야구만 갈 수 있다면 혹은 이제 우승 도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이제 감수하겠다라는 뜻을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6억 8천만 달러를 받잖아요. 근데 6억 8천만 달러를 받을 때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그 높은 주세를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액 연봉자 기준으로는 연방세 37%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의 주세가 13.3%니까 두 개를 다 더하면 세금만 50%가 넘는 셈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오타니 선수가 이후에 거주지를 바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디퍼로 인해서 오타니 선수가 손해보는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아끼는 효과 자체는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연봉 제외 광고만으로 연애 4,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가는 오타니라서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번 계약이 규정상에는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디퍼에 대한 세부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타니 선수가 이런 디퍼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선수 본인은 어쨌든 우승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거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 페이컵 논란이 항상 나오는 이유가 경쟁 균형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본인이 연봉을 낮춰서 감수를 해서 이 어쨌든 셀러리 캡이라던가 아니면 사치세라던가 이런 연봉 제한이 있는 리그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과연 맞느냐. 사실 NBA를 비롯해서 여러 리그에서 이미 나왔었던 논쟁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슈퍼팀 구축을 위해서 한 선수가 자신의 연봉을 낮추고 가는 게 이제 페이컷이지 않습니까? 이 사치세 규정 취지에는 약간 좀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건 다음 노사 협정 때 약간의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까지 본인 금액을 희생해 가면서 결정을 내린 이유 결국에는 구단 쪽에다가 이제 선수 보강에 전력을 다하라라고 메시지를 준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타니를 영입했지만 여전히 선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위 타선 쪽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번즈라던가 시즈라던가 이런 트레이드로 선발 투수를 영입하는 거 또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오타니 선수가 어쨌든 매년 받는 돈이 2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마모토라던가 스넬이라던가 이런 FA 선발 대여까지도 노릴 수가 있는 다저스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뜬 소식입니다. 이제 다저스가 야마모토 영입 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번 주말에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동안 다저스가 오타니 계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와의 협상에는 좀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타니 선수와의 계약이 만료도 됐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니 선수가 이 디퍼를 하면서 유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돈을 곧바로 투자를 하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오타니 선수의 계약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유례 없는 디퍼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 이 계약 구조를 좀 살펴보는 데에도 여러 가지 좀 노력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도 좋으셨다면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